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회라고 불리죠. 중국 상하이 모터쇼가 어제 개막했는데요. 좀 자세한 취재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네. 중국 상하이 모터쇼는 굉장히 유명한 쇼입니다. 네. 왜냐하면 규모가 전국 세계 최고의 규모이다. 이렇게 네. 조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또 오래간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8일 중국 상하이 이 국가회의 전람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올해는 변화를 끌어안다를 주제로 열리는데 세계 천여 개 완성차와 자동차 업체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뭐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테슬라, 니오 등 전기차 업체들이 그야말로 총출동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 특징은 전기차 격전장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내연 기관차에서 현재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급변하고 있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중국이 또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를 더했고요. 네. 우리나라 역시 전동화, 친환경, 럭셔리 차를 앞세워서 중국 빅3를 탈환하자라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었는데 1,800제곱미터 공간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545평 정도 됩니다. 그 규모의 전시 공간에 G80 전동화 모델을 비롯해서 제네시스, X 콘셉트카 그리고 G80 이 2대, GB80 4대 이렇게 해서 총 8대가 전시가 됐습니다. 네. 이게 일단 언론 대상 이제 오픈한 전시회였죠, 그렇죠? 네, 우리 이지혜 기자 직접 다녀오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상하이 모터쇼에서 이 제네시스가 또 첫 번째 전기차죠, G80 이 전동화 모델 최초로 공개를 한 걸로 지금 또 이슈가 되던데요. 네, 그러니까 가장 주목이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전기차가 세계 최초로 중국에서 이제 공개가 됐다라는 네. 점인데 G80 전기차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 진입을 알리는 이제 상징적인 모델로도 이후에 좀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내연기관차 G80의 파생 모델이에요. 그래서 왠지 딱 보고 전기차 맞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면 통풍구 우리가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고 하는데 전기차는 사실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엔진을 네. 일부러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디자인의 일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걸 주기 위해서 제네시스만의 방패형 그릴 패턴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약간 그런데 디테일에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차를 잘 아시는 분들에게 좀 느낌을 얘기를 해봤더니 오목 렌즈가요. 볼록 렌즈로 변한 그런 디테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차별화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디테일에 좀 공을 들였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드로 강조한 좀 실내까지 돋보였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륜 구동 단일 모델이고요. 최대 370마력의 힘을 낼 수 있는데 이게 1, 2, 3, 4, 5초 안에 시속 100km를 갈 수가 있대요. 빠르고 또 이 차에 87.2kWh 배터리가 좀 탑재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번 충전을 하면은 최대 427km까지 쭉 또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초고속으로 충전을 하더라도요. 22분 만에 이 배터리 용량이 10%에서 80%까지 쭉 충전이 되는 그런 특징도 있고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 이런 부분도 적용이 됐고요. 또 태양광을 이용해서 차량 배터리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충전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솔라 루프라고 해서 하루 평균 가능한 그런 부분의 전력을 감안해서 계산이 됐어요. 이걸 보니까 연간 최대 1,150km 추가 주행 가능 거리 좀 가능케 한다. 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상반기 중에요.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해서 또 이 차를 소유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네. 같고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자, 이외에도 현대차는 아이오닉 5와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로고와 함께 이 EV6도 중국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좀 눈길을 끌었죠. 그렇죠. 자, 현대차 그룹이 중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도 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사실 뭐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네. 현대차 그룹에서는 다부진 또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이게 실지 회복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뭐냐면 네. 잃어버린 땅 영토로 다시 회복하자라는 의지가 지금 담겨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에서 빅3로 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폭스바겐, GM, 현대차 이렇게요. 근데 판매량으로 따지면 2016년이 정점이었는데 지난해 이제 고꾸라든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네. 어쨌든 이제 벤츠, BMW, 아우디 등 고급 브랜드와 뭐 지리차, 상하이차 같은 거는 토종 중국 브랜드이잖아요. 네. 이 사이에 좀 낀 샌드위치 신세였다. 이렇게 네.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때문에 최근 현대차 그룹에서도 뭐 잘해보자라고 하면서 최근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4대 전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동화 확대하자, 또 수소 기술 강화하자,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시하자, 현재 기술력을 강화하자 이런 부분인데 기아 역시요 전동화 브랜드로서의 전환에 좀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중국 소비자에게 잘 팔기 위해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수입 브랜드 인식을 좀 심어주기 위한 전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중국에 판매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 중국이 아니야 이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이걸 이제 만든다라고 하고요. 아이오닉 6와 EV6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와 EV6 같은 경우에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좀 받기 위해서 현지 생산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그 남부 광저우에 수소 연료 전지 공장 짓기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넥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지 진출을 위한 포석이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K반도체, K배터리, K조선, 뭐 K전기차까지 뭐 우리나라가 좀 전 세계 이런 글로벌 그 미래 산업을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 또한 국민으로서 한 네. 사람의 바람인데 그러려면 우리 그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은 지금 현재 어느 주소에 있고 또 앞으로의 과제는 뭐가 있는지도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이제 이게 우리의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 현대차, 기아차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한 7.5%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4위, 그리고 기아차 8위입니다. 현재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도 잘 되고 있고 신모델도 좀 인기를 끌고 있다는 평가이고요. 추후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또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확대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부분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성장 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미국, 중국 시장에 비교해서 규모는 작잖아요. 그리고 국내 전기차 충전 기수 또한 중국 전체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전기차 원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2차 전지인데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되는 게 뭐 국내 대기업들의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모터 부분의 경쟁력 사실 미국 등에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큰 중국 업체와 만약에 협업을 한다면 기술 유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업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K 전기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요. 해외 업체와의 협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필요할 것 같고요. 국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문제다라고 전문가들이 평가 그리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